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나경원 당선자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원내대표로 다시 돌아오면 네. 지금 사실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원내대표는 답정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의 상황이 친윤 원내대표가 맞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훈 의원은 친윤이 쟤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떻게 정확한 보세요? 고민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따랐던 분들에 대한 심판이 총선 민심인데 친윤 중에 친윤이 또 당을 장악한다? 그것이 맞을까? 그런 고민을 아마 국회의원들이 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선에 김도우 의원도 계시고 뭐 윤상현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22대 당선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박정훈 이제 송파갑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SNS상에다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이철규 안 된다. 오히려 재선인 배현진 의원이 낫다. 배현진 예. 의원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고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겠다고 했지만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강하구나. 이러면은 다음번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와 지도부를 꾸리려고 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좋죠. 네. 여론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 단 한 가지겠죠. 이제 소수 정당으로 사실상 전락하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 자칫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큰일 났거든요. 네. 여기에서 더 단일 대우를 든든하게 형성해서 그 위기감을 돌파하려고 계속 가면 갈수록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거는 일단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패라고 하면 국민들이 일단 한번 심판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190석 넘게 하고 있는 야권이 너무 오만방자한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한 번쯤 눈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그 야권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게 이른바 친윤 중심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기득권 중심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을 위해서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완전한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의 원내대표,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좀 구인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내일 뭐 당선자 총회에서 뭐 후보 공개할 거라고는 하는데 좀 이렇게 뭐 조경태 의원이 뭐 헌신하겠다 입장 밝히긴 했는데 이게 마땅한 사람 못 구해서 애먹고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뭐 일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 구인난 당연히 총선에서 참패를 해서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아까도 김병민 체육회에서 얘기했지만 너무 단일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기보다는 단일대로 오다 보니 그 누가 친윤에 당신들이 책임진 일을 당신들이 결정해줘야지 내가 와서 무슨 일을 당신들이 해주겠어. 내가 왜 뒤치다거려야지. 누릴 건 다 누리고 나서 총선 지니까 그러면 친윤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 난 안 해. 내가 이걸 왜 총대를 매겠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다 떨어진 거죠. 없어요, 당내. 흩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그립감을 지려고 지금 하는 작업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비대위 구인난 속에서 조경태 의원이 의문의 일패를 했어요. 왜요? 아니,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냥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오닝을 보니까 제가 추천이 들어온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천도 안 들어온 거야. 이렇게 구인난에 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천도 안 한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시겠다는 분 시켜라. 이게 관령 비대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세운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뭐 당선인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누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내대표 22대 국회 원내대표 새로 뽑잖아요. 그분이 그냥 비대위원장 겸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면. 근데 지금 총선 참패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버림받은 형태인데 그냥 두세 달 동안 관리만 해요.
이거는 진 정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세 달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국민의 눈길과 관심을 계속 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저버리고 그냥 차분하게 관리만 합시다. 전당대회 실무적인 준비만 잘하세요. 이거는 죽은 정당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형 한다 그러면은 그냥 원내대표가 겸임하시고 혁신형으로 간다면 이제 김병민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김재섭 우리 당선인 같은 그런 좀 젊은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좀 팁을 보태면 뭐 남일이라고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지금 아무렇게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해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대통령께서 탈당하시면 돼요. 탈당을 하면 신호가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당 우리끼리 알아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가 되는데 아직도 용산의 정진석 부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임명된 상황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눈치를 봐요. 용산 대통령의 의중이 당을 계속 손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탈당선 하셔라. 그러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아주 활기차게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좀 거기에 조언을 드립니다. 대한 반론 하나는 마음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대통령 유도요? 아니 비대위원장. 아니. 제가 비대위만 2번을 하고 최고위원까지 지난 1회 4년 동안 지도부만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바깥에서 혹은 국민의힘이 이런 사람들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면 감동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주셨던 이제 부대변인님 말씀은 대통령의 그립감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건데 총선 이후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강북 험지라고 하는 곳에 2번을 이제 떨어져 보고 난 다음 느끼는 거는 거의 대다수의 수도권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난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거의 상당수가 누구 눈치 보거나 어디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천도 받고 또 뭔가 눈치 볼 부분들도 있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갔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공멸이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쏟아지듯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뭐 원외위원장 모임도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잠깐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명민 최고님 계속 말씀 이어가시면. 그래서 네. 100명이 훌쩍 넘는 원외위원장들이 아마 지금 당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과거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는 상태로 가겠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이대로 갔다가 다 공멸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너나 없이 이야기를 꺼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대통령의 그립감이니 이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머물게 된다면 아마 내적으로 이 상황을 그냥 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님 같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이미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 그래놓고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낙선하신 분들도 많고 혁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데 관리형이라고 고정을 해놔버리니 그러면 사람이 구해지겠느냐. 게다가 이제 뭐 조경태 의원처럼 조경태 의원도 벌써 이제 6선이거든요. 근데 6선인데 지금 당적을 바꾸신 이후에 그 쓸만한 당직을 제대로 맡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는 분이라 비대위원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조경태 의원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시켜주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혹시 비대위원장을 시켰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당대회 룰을 지금의 당원 100% 룰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뭐 실제로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쪽으로도 좀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전당대회를 가능하면 친윤 쪽에서 다시 잡는 쪽으로 관리하는 게 최대 목표가 되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총선에서 이제 배지가 있냐 없냐로 사람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원내에서 그러면 좀 목소리를 세력화를 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원내가 중심이 돼서 당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갖고 원내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희망과 기대가 없는 정당이 돼버리게 되면 그 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2년 뒤 지방선거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는 의견들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까지 그 민심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면 정말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당내 보편적인 중론으로 형성돼 있고 원외위원장 개별적인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외위원장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현재 시점에서 상당수의 당원들과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에 관한 지지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야 이대로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당을 아끼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중심으로 적당히 한 108명이 서로 의견들을 다 조합했으니까 야, 이 정도로 가자.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들은 원외위원장들을 넘어선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거의 총론에 가깝다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제 원외 부분들의 이런 건강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팀을 따로 둬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무슨 위로 차원에서 뭐 무슨 쓴소리 듣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런 원외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딱 이게 22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당선되자와 당선되지 못한 자가 여의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지를 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류를 형성해서 이런 그렇지 않고 당내에서 오랫동안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냥 들어주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은 다시 제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좀 아쉽긴 한데 구조적으로 108석 중에요. 거의 다 영남이에요. 영남 쪽이고 수도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지도부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지도부가 결국에는 지금 160명에 달하는 원외위원장들의 레드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서 변화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조언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아마 영남 쪽 의원들께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뺏기고 뭐 나름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